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쇽쇽쇽 모아서 알려드리는 이백, 이제 시작합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몰랐던 방송 이백 사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이백의 평균 이하의 남자 이기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이백의 기둥서방 역을 맡고 계시는 박성훈 차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사회는 좀 지난 방송하고 조금 다르게 팟빵 스튜디오를 저희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3회 만에. 그렇죠. 좀 돈을 좀 투자 좀 했습니다. 좀 보태주세요. 응 하지 말고. 어쩐지 아무 얘기가 없더라. 예, 그래서 이번에 팟빵 스튜디오가 아니라 홍대에 위치한 저희 허름한 이 사무실 한켠에 대충 이제 장비를 갖춰놓고 이번 회부터 저희가 방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허름하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하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차장님? 근데 이 장비들이 그 팟빵 스튜디오 있는 거랑 비슷해요. 일단 겉보기에는 비슷하고 괜찮아 보이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저 기삼 씨랑 제 거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오디오 믹스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이크만 이게 뭐 사진 촬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진 기자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좀 더 그냥 비주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걸로 사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쓰는 마이크라 뭐 다 좋은데 저 사무실 배치도 새로 하고 좋은데 저 끝에 라꾸라꾸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흠이네. 라꾸라꾸는 아니고 야전 침대입니다. 야전 침대. 그래서 그런지 저 화장실 수건에서 좀 호레비 냄새도 좀 나고. 하도 야근을 많이 해서 라꾸라꾸는 아니고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매일 밤 새벽 이 밤이슬을 밟으면서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SNS가 아닌 소셜 커머스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일정이 막 좀 바뀌기도 하고 워낙 바쁘시고 그래서 선약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변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일단은 그 SNS와 그 이북을 주제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그 전문가분이 시간이 픽스되는 분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 이북 같은 경우는 그 크레마 쪽을 담당하고 있는 예스24 쪽에서 이북만 10년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이북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역시 그분도 뭐 팀장급이시라고 하니까 한번 그 트위터나 예스24 좀 더 시간이 유연하신 분으로 모셔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 더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셜 커머스의 중심, 몸통이라고 할 수 있죠. 기둥서방. 기둥서방은 차장님만 하시고요. 아무도 안 웃어. 재미가 없잖아. 티켓몬스터에서 근무하시는 홍보팀 김소정 팀장님과 그리고 최양환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정 팀장님과 최양환 님이 오늘 게스트를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이 방송에 섭외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 방송의 기둥서방님이신 박성훈 차장님께서 간곡하게 청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곡하게. 몇 번을 고사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좀 방송 좀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삼고초려를 했죠. 와, 삼고초려. 역시 스페셜하게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요. 그러면 최영아님은 뭐 세트인가요? 저야 뭐 그냥 1+1 이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잠시 후 그 소셜 커머스 특집 때 좀 많은
격한 활약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때까지 뭐 침묵을 좀 지키시진 마시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소신 있는 발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뉴스 브리핑 시간 때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려운 IT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IT 만담수다 삼천포 토크쇼 이백의 첫 공약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하는 방법은 팟빵에서 댓글 달기, 별점 주기, 그리고 공유하기. 참 쉽죠? 지난해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제 목소리로 만들어진 이 광고가 나갔어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합니다, 이제. 왜 짧고 간결하고 괜찮던데. 그런가요? 네. 이거 만들 땐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자, 민망하니까 휘리릭하고 뉴스 브리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재미진 이 IT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또 단독적으로 이제 뜯어볼게요. 오늘 오전에 발표한 핫 소식이 있는데 구글하고 밴드가 대결 구도로 그려진다고요.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SNS 중에 폐쇄형 지인들끼리만 이제 보는 밴드라고 있잖아요.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캠프 모바일에서 하는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서 카카오톡 게임하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게임을 팔아보겠다. 그래서 밴드 게임을 오늘이 12일이죠. 12일 오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10종 10가지를 오늘 점심에? 오늘 오전에. 근데 같은 시간에 미국에 있는 구글의 부사장이 날라왔어요. 한국에 와서 구글 플레이에 관한 또 미디어 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전략적인 거죠. 이 밴드 게임 출시 이런 이미 예고가 됐었던 거고 구글은 뭐 갑자기 생긴 거예요. 뭐 연휴에 놀고 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뭐 구글 부사장 온다고 많은 행사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구글이 갑자기 갑툭튀로 오늘 행사를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거죠. 밴드와 구글이 이제 밴드만 나가면 구글이 이제 찌그러지니까 맞붙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상 저희도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구글에서 이제 게임 쪽 관련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국내에 열심히 거는 건데 이 소식,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 출시일에 맞춰서 구글도 갑툭튀로 행사를 급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경쟁 구도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까요? 일단 뭐 카톡 그리고 라인도 있죠. 기존의 라인 그리고 밴드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모 취재원에 따르면 조만간 NHN 엔터도 자체 앱스토어를 연다고 해요. 그럼 벌써 몇 개야 이게 벌써. 기존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몇 개요? 서너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중국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중국 애들도 한국에서 분명히 사업을 할 거고 아마 10여 개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NHN하고 밴드하고 똑같은 네이버 아니에요? 다르죠. 달라요? NHN은 분리가 됐죠. NHN 엔터는. 그래요? NHN 엔터는 그럼 뭐 하는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게임만 만드는 회사로 바뀐 거죠. 옛날에 한 게임?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는 NHN 한 지붕 아래 네이버와 한 게임이 있었죠. 근데 한 게임이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사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앱스토어가 또 별도로 그렇죠. 이제 자체 한 게임 앱스토어가 뭐 가칭, 토스트 앱스토어 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쪽에서 지금 게임 서비스로 미는 브랜드명이
토스트거든요. 토스트. 토스트. 통신사에서도 각자 그 앱스토어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통신사? 뭐 SKT라든지. 그쵸. 뭐 통신사도 있고 삼성은 아예 단말 교사인데도 자체 앱스토어가 있죠.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그런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나 이런 카카오톡 게임하기에서 많이 봤죠. 대부분.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앱스토어에 수많은 카테고리의 이제 앱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는 어떤 거예요? 당연히 게임이죠. 게임밖에 없다. 당연히 절대적이죠. 절대적. 근데 저는 가끔씩 놀라요. 저도 이제 게임 쪽의 서비스를 같이 뭐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아이콘 하나가 막 몇 조씩 되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말 놀라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런 것 같아요. 그 너무 좀 모바일 뭐 트래픽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이쪽에서도 뭐라 그럴까? 부익빈 부익부가 좀 생겨난다고나 할까? 주라기 때부터 늘 이어져 왔고 공룡도 뭐 원래 네.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건 늘 있어 왔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구글에서 부사장이 이렇게 날라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 만들고 또 매출이나 이익이 글로벌 5위래요. 5위 한국이. 글로벌 5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위라는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한 게 BMW도 5위야 우리나라가. 매출이. 그런 5 시리즈 이상의 고급 세단 비중이 뭐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는 적고 땅은 좁지만 매출 기여도는 상위권이라는 거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그렇군요. 근데 게임을 또 처음에 구매할 때 결제를 하고 또 앱 속에서 또 뭐 아이템을 사거나 이럴 때 또 결제를 하는 게임로프트사가 이제 그렇게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제해서 달러로 송금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아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날라오고 뭐 우리 국내 게임사나 이런 데서도 플랫폼을 자꾸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구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글의 숙면적인 라이벌 야후. 예. 이 야후에서도 오늘 뭔가 또 발표를 하나 한 것 같은데 그 야후 모바일 트래픽이 온라인 트래픽을 추월할 거다라는 이 당연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야후의 CEO인 메이어. 메이어 맞나요? 네, 맞아요. 그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연말쯤에는 야후 물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바일 트래픽이 기존의 온라인 트래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4대 6 정도인데 지금 4대 6이면은 모바일이 4? 그렇죠. 근데 연말에는 이게 5대 5를 지나서 6대 4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는 좀 많이 뭐 그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워낙 지금 그러니까 아까 구글 부사장도 그 서두에서 얘기한 게 한국에 오면 디지털 라이프의 미래가 다 보인다.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돈도 돈이지만 한국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뭐 구축 환경 이런 게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앞서가는 모델인 거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처럼 연말이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북미나 유럽이나 여기서 이제 모바일이 추월을 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이런 그 나머지 아시아 쪽도 그렇게 이제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이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데스크탑이나 심지어는 노트북 쓰는 사람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야후는 한국에서 철수했죠. 하지 않았나요? 영희와 같이 철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야후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이 없죠. 근데 북미에서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존재감이 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그 소프트뱅크에 의한 야후죠. 야후 저펜이. 야후 저펜이 지금도 구글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뭐 워낙 압도적인 1위고, 그 미국, 일본에서 뭐 이용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메이어 CEO의 발언은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이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죠.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그런 상거래 업체인데, 예전에 이제 여기 설립자가 손정희 회장한테 이제 구걸을 한 거야. 오, 진짜요? 이 사업 할 거니까 돈 좀 꿔주세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딱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2천만 달러면 얼마야? 양화님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요. 여튼 많다. 2천만 달러를 200억 정도 되겠네. 200억. 근데 투자를 했어. 그냥 그 전망만 듣고서. 근데 알리바바가 곧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거야. 알리바바, 미국의 알리바바 자체가 중국 회사가. 그러면서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 나온 추정, 그러니까 곧 상장될 주식의 시총을 추정을 했는데, 2천만 불을 들여서 손정희 회장이 산 그 주식의 지분 비중이 34%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욕에서 계산을 했더니 그 돈이 곱하기 3천이 됐다는 거야. 지금 이대로 그대로 상장을 할 경우에 그럼 손정희 회장이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3,000배에 달하는 달러를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3,000배요? 3,000배. 3,000배? 3배가 아니라. 네, 돈은 그렇게 버는 건데. 3,000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뜩이나 돈이 많잖아. 지금 일본 뭐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3,000배를 이거 뭐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수십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어요? 수백억 달러 되려나? 400억 달러라네요. 400억 달러. 몇 조야? 400억 달러면. 1억 달러가 100억 원이니까 40조구만. 40조. 그러니까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기삼 같은 스마트한 창업자가 스마트한 창업 아이디어를 들이밀어, 돈 있는 투자자한테.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 뭐 돈 되겠어요? 이러면서 내친다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왜냐하면 그러면 이기삼 씨는 예전에 무슨 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무슨 일을 우리가 화려하게 했던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계속 백수였을 수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더 생겨나고 있죠. 저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갑자기 번개를 맞아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관심이 없다는 거야. 적어도 뭐 네이버에서 하다못해 경비라도 해야 돼. 네이버 출신이야? 그러면 뭐 좀 아이디어가 후져도 투자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은 열에 9은 다 망하거든. 그런 어떤 스타트업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형성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저도 뭐 사무실을 연 게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백수가 됐어요, 사실상.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수? 네, 오늘부터 제가 뭐 한 1년 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종료를 시키고 백수가 됐어요. 결국은. 네. 근데 오늘 느낌이 뭐 여러모로 좀 만감이 교차를 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인데 뭐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을 받고 뭐 생활을 해왔던 그 1년이 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저희는 또 창조경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회사이다 보니 뭐 지원 받을 때도 없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에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개인 투자에 그러한 것들은 아예 없고 결국은 그러면 뭐 벤처 투자를 해주는 전문 회사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지원금을 땡겨 와야 되는데 전 이렇게 받는 지원금도 어려울 뿐더러 정부 지원금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그렇죠. 뭔가의 그런 뭐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취직이 힘드니 창업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되게 웃기기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언제 그 창업자 특집으로 한번 털어보죠. 그렇죠. 네. 젊은 사장님 특집을 한번 또 마련해서 우리가 그들의 한을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투자자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볼게요. 그 티몬 대표님도 되게 영하시다고 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예. 85년생이시니까 올해로 30 되셨겠네요. 팀장님이 77년생인데 네. 8살 차이 남동생 네. 여기서 나이를 다 아는데 뭘. 팀장님은 동안이니까. 그러셨구나. 저는 그렇게 더 에이지가 낮은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눈독 들이지 마시고요. 유부남입니다. 네. 아이고 딴 얘기인데 엊그제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도 나오시대 신현성 대표님. 네. 저희 벤처 투자하는 방송에. 네, KBS에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천지창조라는 프로그램에. 맞아. 네. 근데 좀 전해주세요. 인상이 너무 무섭게 나오더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제일 무서워. 거기 나온 패널 중에 제일 무서워. 박 차장님의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이라고 지금 방송에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공 신화길래 박성우 차장님이 그렇게 성공하신 젊은 창업자라고 이제 극찬을 하셨는지. 근래 들어서 가장 성공한 벤처가 저희 티켓몬스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기존에 이전에 NC소프트나 NHN 물론 굉장히 크게 성공한 벤처긴 한데 저희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로 저희가 4주년이 돼요. 그래서 4년 만에 지금 거래액으로 따지면 작년 저희 거래액이 감사보고서상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매출로는 저희가 얼마죠? 약 1,200억 정도? 예, 이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으니까 4년 만에 이 정도로 클 수 있었다는 거는 근래에 있는 벤처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홍보팀이라 뭐가 달라. 수치 자료를 보지 않고 다 외워서 말씀하시네요. 최근에 저희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됐습니다. 지난주 그 넥슨 박 실장이 이어서 두 분도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유 준비할 새가 없었죠. 오늘 저희 아무것도 언지를 안 주셔가지고 그렇죠. 정말 떨면서 나왔어요. 뭘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 지난주에도 셧다운제를 그렇게 오래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갈까요? 뭘 들어가려고 겁을 주세요. 내가 다 겁이 나는데? 밥 먹으러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죠. 일단 저는 이제 애가 둘이다 보니까 이제 티몬을 정말 자주 쓰거든요.
육아 카테고리가 잘 돼 있잖아요, 아주.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티몬, 뭐 쿠팡 이런 소셜 커머스 앱을 깔아서 거기서 뭐 지금 우리 애들은 기저귀는 안 차지만 기저귀 쓸 때 거기서 기저귀를 주문하고 물티슈를 사고 그랬었는데 네. 옥션이나 지마켓을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그 경쟁력은 가격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한 게 반값으로 내세우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부각이 되는 게 좀 서비스적인 면이라든지 아무래도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플랫폼 제공자라서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판매 중개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입장으로서 소비자들의 뭐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뭐 영세한 판매자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좀 고객들이 느끼실 때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저희가 오픈마켓보다도 좀 더 최저가에 근접하게 저희가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고객들한테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셜 커머스의 등장이 온라인 쇼핑의 새로운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었다고 봐요. 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잘 봐주셨네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뭐 옥션 같이 온라인 유통 채널은 항상 온라인 최저가라는 그냥 그 가격적인 그 베네핏이 있었다면. 소셜 커머스는 뭔가 같이 만들어서 가격을 담합은 아니지 뭉쳐서 가격을 싸게 사는 뭐 그러한 뭐 단체 온라인 단체 문화라고나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새로운 그 쇼핑 포인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역공을 드리자면 근데 그러한 좀 예전에 그러한 그 베네핏들이 지금은 좀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또 기업의 입장을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격적인 측면을 소비자가 느끼는 좀 베네핏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상품의 폭,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구색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 예전에는 단 하루에 단 하나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이것은 뭐 반값 해서 하루에 정말 하나 상품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집중도가 상품에 대한 집중도도 있고 또 판매되는 양도 지금 상품 한 상품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적인 혜택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저희가 상품 올라가는 개수가 한 6,000개 이상, 6,000개, 8,000개, 예, 많게는 한 10,000개 정도까지도 올라가요,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상품 구색은 그만큼 더 넓어졌고 또 저희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가 상품이 노출되는 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저희 이익을 취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희의 고객이 일반 고객도 있고 또 저희를 통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도 저희에 있어서는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진이라든지 그런 걸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비즈니스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똑같은 마진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격대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가격을 지금 최저가 수준에 그러니까 거의 최저가로 맞추고 있고 뭐 가격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바 없이 좀 싸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생각할 때 글쎄요 뭐 예전에만큼의 뭐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상품이 다양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좀 네,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그 구매자의 그 입장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하드하게 죄송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지금의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하나의 상품을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였을 때 할인해 드립니다. 였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난 A를 사고 싶은데, 난 B를 사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소셜 커머스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딱 페이지를 펼치게 되면 그 A, B, C, D라는 상품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200명이 모일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이제 딱 어느 정도 특정가로 이제 할인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할인가는 거의 최저가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소비자들이 한 번에 보고 싼데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꽂아 놓은 보리자루 코스프레 하더니 갑자기 그냥 목소리가 되게 느끼해졌어요 또. 아니 근데 이런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소셜 커머스에서 이제 이러한 전략이 잘 먹히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이들 브랜드도 점점 티몬화, 쿠팡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UI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최저가, 좋은 어떤 가격의 어떤 하향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향 평준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현상.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소셜 기존의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소셜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싸니까. 그래서 물론 소비자들은 좋지만 좀 더 이 경영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커지는 거 아닌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상품 구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또 다른 이제 혜택들, 쇼핑을 또 그냥 단순히 난 A 물건 정말 싸게 샀네가 아니라 좀 더 쇼핑을 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수지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그렇군요. 아니 꼭 우리 최양환님은 얘기하는 게 백화점 영업사원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핸드폰 가게 가면 이렇게 물건 파는 애 아니냐, 용산 가면 잘하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이 사무실 집기를 구매하는데 딱 2개에서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어요. 쿠팡이랑 티몬. 쿠팡은 왜 쓰셨나요? 정수기 렌탈값이 제일 쌌어요. 네, 그래서 저 구석에 있는 저희 쿠쿠를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저 철제 프레임을 제외한 철제 프레임인가? 그리고 저 야전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티몬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으셨나요? 초록이 형 때문에. 저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C팡 했냐? 그러는 거야. C팡? 맙소사.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할 때, 초록이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다음부터 이제 할 때는. 근데 이게 또, 이걸 사다 보니까, 이 회원 등급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쿠폰 같은 거 많이 드리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었어요. 그게 전부 다 그 스팸 메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개인 메일이 아니라 회사 메일로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그 쿠폰 같은 제도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혜택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 좀 더 한 레벨을 한번 높여볼까? 마치 RPG 하는 게임? RPG 하는 그런 느낌? 스탯은 없는데 대신 레벨로가 높아지면 다양한 쿠폰들이 날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VVIP 레벨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구매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그러니까 깨알같이 이렇게 홍보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그 온라인 몰이나 쇼핑 유통하고는 다르게 소셜 커머스에서는 판매가 되는 게 지역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음식점 쿠폰이라든지 미용실, 에스테틱, 여자 같은 경우는 마사지, 네일샵 이런 모든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지출해 오던
그런 소비들을 이제는 다 저희 팀원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무조건 뭐 누구랑 친구랑 약속을 잡는다, 홍대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희는 앱 키고 여기서 밥 먹을 때를 찾아요. 그래서 좀 할인이 잘 되는 그런 음식점을 찾고 그리고 머리를 하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팀원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것들 뭐 배송 오는 그런 물건들 이외에도 그런 모든 생활의 서비스 그리고 뭐 여행 갈 때 아니면 공연 볼 때 다 팀원부터 접속을 해서 사기 때문에 뭐 VVIP 정도는 뭐 네. 그러면은 오늘 저녁은 어딘가요, 우리? 제가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네. 기사명? 팀원. 기사명?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그거예요. 소비 네. 패턴을 바꿨다는 게 뭐냐면, 네네. 저도 강남에서 지인이랑 같이 이제 미팅을 하고, 그때 제안서 때문에 미팅을 했는데 한 3시간 회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한 8시? 8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앱을 딱 켜가지고 안마를 받으러 갔어요. 에스테틱? 안마니까 느낌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 네, 그 이제 뭐 중국식 에스테틱을 받고 싶어가지고 네네. 앱을 켜가지고 이제 딱 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구매할 건데 바로 이용 가능하나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네. 바로 결제하고 가서 이제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소비 패턴은 이렇게 그 실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 맞는 그러니까 지역별 그런 물리적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초이스를 할 수가 있다는 점. 네, 뭐 가격은 뭐 착하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런 컨선들이 있었어요. 뭐 소셜 커머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면 뭐 현장에서 쓰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근데 그런 점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정말 많이 개선됐죠. 초창기 때 아무래도 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업주분들이 인식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 개념 자체가 좀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게 좀 이렇게 판매하는 만큼 빨리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자라는 목적으로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좀 서비스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그동안에 쌓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매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매장에서 티켓을 몇 장 정도를 팔아야지 이게 원활한 서비스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인식들이 많이들 없으셨으니까 저희 담당 뭐 MD들 저희 MC라고 하는데 그 MC들도 그렇고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딱 테이블 뭐 한 10개밖에 안 되는 테이블에서 뭐 티켓을 막 몇천 장씩 판다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좀 그런 게 지금은 많이 학습이 되고 그리고 또 노하우도 쌓이고 뭐 데이터들도 쌓이다 보니까 MC들도 보면 딱 그 각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 규모에서는 뭐 어떻게 판매를 해야지 제일 뭐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딜을 진행할 때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그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담당 MC들이 확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예, 그 서비스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에는 또 MC들 분들이 그 업주 파트너 사장님이랑 계약을 할 때도 그런 계약 조건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요. 서비스에 대한 부분. 뭐 만약에 그 불만 사항이 몇 건 이상 올라왔을 때 어떤 뭐 핸디캡을 준다든지 뭐 이런 좀 제재 사항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서비스 질적인 측면은 많이 개선이 됐죠. 지금은 사실 그런 걸로 뭐 컴플레인 들어오는 분들은 뭐 물론 뭐 간혹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화제를 전환을 해서 네. 소셜 커머스에서 이거는 팔 수 없다. 뭐 이런 금기시되는 아이템도 있나요? 뭐 일반적인 그 온라인 몰에서 팔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류나 뭐 주류. 예. 또 뭐가 있나요? 주류 말고? 그냥 그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좀 그 기업 이미지상 맞지 않다라고 보는 상품들은 판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물론 뭐 글쎄요. 뭐 지금 와닿지 않아요. 네. 양한 씨가 좀 디테일하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뭘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지에 없는 질문을 하니까 둘이 깜짝 놀라. 원래 예상지에 없었잖아요. 아니, 이런 질문은 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이게 창의력이 좀 필요하거든. 이게. 그럼요. 그 보니까 그 뭐 성인용품들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아니 그러니까 이 성인용품도 팔긴 판다니까. 네, 팔아요. 콘돔이나 아니면은 뭐 팁반주 이런 건 다 파는데 뭐 다 인증 통해서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 자유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가 안 되고 네, 성인용품들은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있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성인 인증을 해야 돼 따로. 네, 그러니까 성인 인증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안 팔더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예요, 사실 차. 그러니까 예전에 일부 진짜 뭐 지금은 종료를 했지만 그룹폰이나 이런 데서 가끔 차를 팔았었거든요. 제 기억에 티몬도 저희도 수입차 한번 진행한 적이 있죠. 한두 번 하다가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저희 미쓰비시 한번 판매했다가 대박 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형태랑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판매 대금을 저희 쪽에서 뭐 결제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 딜러분이랑. 그런 식으로 홈쇼핑에서 뭐 상담 전화 받는 형태로 저희도 상담 구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정보를 그쪽에 넘겨드리고 거기서 콜 진행하면서 뭐 구매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셜 하면 뭐 반값 30% 최저가 이런 게 컨셉 아니에요. 근데 벤츠 E클래스 반값 30%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또 실제 그 자동차 딜러들이 연식 변경 전이나 그 해 넘어가기 전 뭐 11월 이럴 때는 DC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반값은 아니더라도 정말 좀 심하게 깎아주면 30%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티몬이나 이런 데 딱 올리면 내가 볼 때 10,000대는 나갈 것 같은데 10,000대. 근데 못 봤어 최근에는. 이거 좀 뭐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뭐 그 국산 차들은 뭐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그런 좀 유명 해외 모 자동차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아우디. 네. 우리는 까도 돼 브랜드. 브랜드 까도 돼. 아우디 A4였지. A4. 네. 그게 사실 저희가 진행을 딜러 개인하고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근데 개인이라. 브랜드사에서 조금 제재가 있었고 아무래도 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한 2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소셜 커머스 하면 왠지 막 싼 뭐 반값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좀 고급 브랜드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 소셜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자기네 브랜드에 조금 좀 뭐 해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미 브랜드에 예. 대한 재고가 많이 됐고 지금은 가능하나요? 그럼? 그래도 아직도 지금 호텔들도 저희 호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신라 호텔, 뭐 하얏트, 뭐 하여튼 그 W는 W는 진행 안 해봤고 워커힐은 한 적 있어요. 거기서는 아직도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송철호 기사님 실장님이시죠? 네, 실장님 그 페이북 보면은 종종 아니 뭐 자주 외국 사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배경으로 한. 여행 많이 다니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그 자사에서 있는 여행 상품을 이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저 핀터레스트 사진 갖다 붙여놨겠지. 그분이 또 그런 센스는 없어요. 저희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있어요. 정말 그 시간대가 잘 맞으면 정말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대 맞추기가 사실은 직장인들이 시간대 맞추기가 조금 힘든 상품들 위주. 아무래도 좀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뭐 주말 때라든지 그런 때는 좀 상품이 좀 없는 편, 뭐 잘 맞추면 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시간대가 중요한 직장인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
제가 이제 그 차 얘기를 여쭤본 게 그와 비슷한 상품이 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사장님 정말 근데 어려운 주문하시네 정말. 그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아파트 미분양분 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주거든요. 사실 그 소문,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들어갔던 그 주민들이랑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근데 그쪽도 이 티몬이나 이런 소셜을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좀 뒤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쪽은 뭐 요즘 얘기가 없나요? 글쎄요, 아직 뭐 예전부터 사실은 뭐 반값 등록금이다, 뭐 반값 얘기 많이 나오는 뭐 아파트다. 사실 근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얘기 들려오는 건 없는데 처음으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딜이 진행된 경우가 주차장을 한번 딜.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차권 티켓 있잖아요. 주차권. 네. 뭐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비슷한 뭐 유사한 서비스로 처음 시작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팔았다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 월 이용권을 서비스 뭐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그러니까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네. 아니 그 우리 동네도 보면 이렇게 대로변인데 네. 진짜 막 8차선 대로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렇게 플랜카드로 뭐 무슨 아파트 획기적인 가격 한 다음에 느낌표 3개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 번호 쫙 적혀 있단 말이지. 그러면 8차선 도로면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는 사람 볼 사람 다 보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판매 매매는 아직 아니지만 그건 있어요. 그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월세나 뭐 임대 내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연결은 시켜드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수수료를 뭐 원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원래 뭐 오피스텔 했을 때 뭐 0. 몇 프로 떼는 거를 중개료. 네, 중개료를 뭐 3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자동차 판매도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은 뭐 실제 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뭐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딱 해보니까 뭐 B나 뭐 C나 뭐 이런 아이들 실제 이쪽에서 B나 C나 뭐야 걔네들이 자동차 그런 아이들이 좀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렌탈 계산해 보니까 좀 합리적인 가격이더라고요. 뭐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홍보실 분이 이렇게 추상스럽게 말씀하세요. 브랜드를 직접 뭐 얘기하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다 까도 돼. 뭐 설마 하여튼 들을 사람이 없어. 까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티몬에서 네. 만약에 그런 수입차나 아파트를 판다. 근데 제일 먼저 살 용의가 있어. 1호로. 보도자료 배포용 사진까지 모델로 같이 찍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빨리 추진해. 그거 뭐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티몬을 이용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이 다 다르잖아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네. 저희나 뭐 소셜 커머스들은 통신 판매업자예요. 네.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차이가? 네, 차이라서 뭐 모든 상품은 다 팔되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뭐 판매자한테 뭐 내용을 받고 거기서 뭐 제작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 검수를 하고 저희 심의팀이 있거든요. 그 내부 안에. 그래서 그게 광고상 뭐 심의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판매가 됐을 때 예전에 뭐 저희 발등을 찍는 거지만은 그 가품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품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책임지고 뭐 환불이라든지 보상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법상. 네, 근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실 없거든요. 뭐 거기도 물론 그 도의적으로 그 신뢰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그 보상책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뭐 어디서 사나 상관없다고는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소셜 커머스에서 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사실 이제 두 분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지낸 그런 또 과거도 있고 해서 덮으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자살골을 넣어주시는데 가품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뭐 물론 팀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이게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잊을만 하면 사실 좀 터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뭐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려면 아예 그런 상품들을 아예 판매를 안 해야 되는데 병행 수입 상품 특히 판매를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만큼 근데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정말 좁아드는 거예요. 그 상품을 살 때 많이들 그 온라인 통해서 병행 수입하는 제품들이 나이키, 뉴발란스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명품 중에서는 프라다 별 많은 브랜드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 소비자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싼 만큼 그 대신 AS에 대한 좀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 가격 싼 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판매를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병행 수입 상품을 저희가 가져올 때 얼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업체의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그 사전에 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든 상품을 다 일일이 검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이거는 소셜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통업체가 마찬가지인데 얼마만큼 그 신뢰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업체랑 거래를 하느냐 그 사전에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허들을 굉장히 많이 둬서 가능성을 줄이는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최근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아지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예전에는 서류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체가 사전에 그 이전의 히스토리를 저희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한 업체인지, 어디 납품이 들어갔었는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성 있게 했는지, 그거라든지,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들게 한다든지, 이런 좀 걸러내는 중간에 미스터리 슈퍼가 직접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중간중간에 그 검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UMF도 마찬가지로 무슨 그 통관 인증된 상품만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통관 인증된 상품도 그게 그렇다고 100% 다 정품이라고는 자신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그만큼 사전에 좀 허들을 둬서 통관 인증까지 받는데 그 업체가 그거를 가품 가져오는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면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팀원분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른 쪽 미팅을 하다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가품 관련해서는 팀원이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그 아저씨가 쿠팡도 그렇고 위메이즈도 그렇고 다 납품을 하고 팀원도 같이 납품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팀원이 때려 맞은 경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가품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MD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은 MC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검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몇 개의 상품이 올라간다고요? 거의 지금은 한 10,000개 정도 올라가죠. 8,000개. 10,000개. 요즘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홈쇼핑에 입점하는 것처럼 이제 소셜 커머스에 입점하는 것도 이제 업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B2C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유통 채널의 하나인데, 그만큼 뭐 10,000개 가까이 된 제품들을 뭐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MC 분들이 이제 검수를 해서 이제 초이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MC 분들은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건지, 단순히 검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팔릴 것 같은 제품만 초이스를 해가지고 양질의 그 상품만 소셜 커머스에 내놓는 건지, 전 그런 부분 좀 궁금해요. 뭐 일반적인 그 유통업체, 그러니까 구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MD와 MC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스토어 상품, 뭐 배송 상품 소싱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은 MD, 그리고 지역의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나 에스테틱 그런 거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MC,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는 MC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건 MD 분 역할 같은데, MD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다 영업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면서 뭐 저희 소셜 커머스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한번 뭐 해보시지 않겠냐며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많이들 저희 쪽에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MD들이 뭐 물론 자기들이 이렇게 뭐 물건을 소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을 주시면 거기서 좀 걸러내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그 뭐 조금 넘어가면은 MD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저희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셜 커머스의 굉장한 그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소기업의 상품들이 굉장히 그 저희를 통해서 많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 좀 브랜드가 좀 없던 상품, 특히 뭐 뷰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뭐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SK2 피테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여성들한테 인기 많은 제품이긴 한데 사실 가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근데 피테라 에센스가 유명하게 된 게 그 성분 때문이에요. 그 성분 때문에 굉장히 그 효능도 좋고. 금가루가 들어가나요? 금가루는 아니고요. 발효 여과물이라고 하는 그 선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주조사로 일하던 뭐 할아버지의 손이 굉장히 고와서 알고 보니까 그 발효 이런 거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고와졌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그거를 성분으로 한 화장품을 만든 게 SK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안을 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 정말 좀 브랜드가 낮은 화장품 회사가 그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 성분에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사실 이름은 뭐 얘기하자면 마녀공장이라는 정말 아무도 잘 모르시는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 통해서 한번 판매가 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거의 뭐 한번 할 때마다 막 뭐 몇천 개, 뭐 10,000개 이상씩 판매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그 스킨 하나로 시작해서 굉장히 그 라인도 많아지고, 뭐 사실 저희 통해서 그 처음에 판매가 됐지만 그 온라인 통해서 입소문도 나고, 그렇게 뭐 지금 뭐 그 해당 제품은 아니지만은 저희 통해서 좀 입소문 나서 홈쇼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형 마트 쪽에 좀 입점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저거도 있잖아요. 그 어떤 이루마 씨 하는 물티슈, 몽드드 물티슈. 그 물티슈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그 유통기한, 물티슈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물티슈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아마 몽드드 맞나?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몽드드인지 다른 물티슈인지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유통기한 다 되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리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물 마를 때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애기들 상대로 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균 번식이라든 이런 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유통기한을 처음 뭐 둔 물티슈로 아마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통해서 사실 더 유명해지셨죠. 원래도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오픈마켓에서 아마 몽드드가 2위 업체였을 거예요. 2위 업체였는데 지금은 거의 1위 자리에 올라간 그런 유명 제품이죠. 뭐 물론 뭐 저희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셜 통해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뭐 매출도 확 늘고 뭐 직원도 많이 뽑게 되고 뭐 그런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그렇죠. 직원 하면은 저희가 묶어먹고 떡볶이를 빼놓을 수 없죠. 묶어먹고 떡볶이라고 저희 히트친 떡볶이가 있는데, 사실 그 떡볶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판매가 되던 게 아니고 원래 거기가 대구 막창을 그 포장해서 판매가 되던 식품 업체인데 네네네. 그거를 하나 사면은 뭐 샘플로 주는 떡볶이였어요, 그게. 근데 그게 너무 맛있다고 그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MD가 이거를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거를 묵고 먹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더니 그게 엄청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판매되다가 뭐 백화점 같은 데도 식품업체 납품이 되고 예, 그런 제품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랑 의리를 지키시느라 딴 데는 아무 데도 납품 안 하시고 저희랑만 뭐 진행을 한다던지. 의리요? 예, 의리. 의리. 그런 업체들이 꽤 있으세요. 중소업체 중에서. 그러시구나. 뭐냐면 제가 이제 업자 생활을 하니까 뭐 중소기업에 돈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뵙고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보고 아니면 정말 보따리 상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만나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가끔씩 얘기해 보면은 2년 전인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 브라질리안 슈즈인데 뭐 나름대로 거기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저렴하면서 양질의 제품이라는 건데 한국에선 이거를 또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납품을 하게 되게 어려우니 그러면은 그냥 소셜 커머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모의 입점해서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 뭐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브랜드 런칭 자체를 아예 소셜 커머스에서 빵 터트리고 그 붐업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유지해 나가는 전략들을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 뭐 예전에는 홈쇼핑 통해서 처음 런칭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저희 소셜 통해서 첫 런칭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화장품에 많고요. 그 뭐 예전에 LG 생활건강에서 그러니까 소셜용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티몬 소셜 커머스 갔다가 이제 홈쇼핑 가는 건 이제 그런 이제 스텝으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깔때기를 꽂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소셜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MD가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초이스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홈쇼핑에서 그 MD가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를 모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 이제 반응이 되게 좋다 그러면 MD도 그러면은 뭐 이 조건에 합시다. 뭐 고려해 보겠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초석을 소셜 커머스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도 하나 여쭤보면 최근에 롯데 홈쇼핑인가 거기 사장 대표가 뭐 뒷돈 받아서 뭐 구속됐나요? 뭐 하여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품 업체들이 로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해달라든지 뭐 메인 시간에 넣어달라든지 그런 건데 이런 소셜 커머스도 그런 어떤 MD들의 이런 그런 어떤 권력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그 시장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하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쟁사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트너사분들이 완전 갑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좀 이게 틀어지고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업체 가버리면은 저희는 아니 그래도 양대 산맥은 두 군데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MD가 그럴 만한 그러니까 솔직히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언제 시간대에 꽂느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딱 너무 한정이 돼 있잖아요. 홈쇼핑은 그 시간이라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한정이 사실은 아직은 뭐 좀 더 홈쇼핑보다는 좀 많고 그리고 저희도 물론 메인에 뜨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MD의 권한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거 저희 그 오늘의 추천 처음에 홈페이지에 뜨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광고비를 많이 준다 이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데거든요. 그거는 뭐 브랜드가 어떤지 이게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그 임원들의 그 결정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합의를 해야지 오늘의 추천으로 오늘의 딜 저희가 얼굴 딜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그 앞단에 나오는 딜들을 저희 내부 용어인데 얼굴 딜로 나가려면은 MD가 물론 그거를 얼굴 딜로 올린다는 뭐 보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를 승인하는 절차가 동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MD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을 자주 쓴다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자주 가는 섹션이 그 IT하고 인테리어, 뭐 가구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팀원 쿠팡 같은 경우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톱에서 다운까지 이렇게 내리면 이 뭐 스크롤 바라 그러나? 쭉 내리면 얘가 샥 올라가 어느 순간.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다 내렸는데 옆에 보면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다 보면 거의 뭐 수백 개가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 뭐 다 말씀드리기는 저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뭐 구매자 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로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뭐 저희가 뭐 광고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로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이 아마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 오늘의 뭐 추천이라든지 예전에 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게 뭐 베스트 딜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광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 어떤 로직을 거친다는 거를 그리고 뭐 저희도 제품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 그냥 뭐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뭐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위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데이터를 기반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로직을 잘 좀 파헤치면 또 좋은 기사가 나올 것 같네요. 네. 한번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어뷰징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네이버도 어뷰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뭐... 야로가 있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특종이라니까 파헤치면. 야로가 있어. 분명히 어뷰징이 있을 거예요. 방송 듣는 기자들 참고하시고. 백봉삼이가 댓글 달아놨던데. 뭐, 그래요? 뭐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좀 이거 뭐 기자로서 소비자로서 둘 다 궁금한 건데 제가 일단 자랑질을 좀 하자면 여기 그 신 대표님하고 또 그 쿠팡의 김범석 대표하고 이렇게 나란히 옆에 앉아서 밥 먹은 기자가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야. 나란히 이렇게 손잡고. 김범석 대표님은 대외 활동 많이 안 하셔서. 그래서 두 분들이랑 아주 그 속 깊은 얘기도 하고 뭐 이래 봤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물론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몇 년 뒤 지나니까 이제 뭐 양사의 어떤 볼륨 경쟁 뭐 이렇게 서로 1위다 뭐 이러면서 좀 두 분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때는 헷갈리는 거 서로 1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삼성, LG 에어컨을 사도 삼성이 그래도 1위니까 삼성 걸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써본 사람은 알지. 근소하게 LG께 좀 좋다는 거를 휘쌤. 근데 에어컨은 휘쌤 1등 아니에요? 그래도 삼성이 1위라고 저 막 사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다고. 1위의 메리트가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쿠팡 팀원 그 심지어 위메프 같은 경우도 그 이서진이랑 이승기 광고 나간 뒤로 웹페이지 순위가 1위로 올라갔다고 그거 가지고 1위라고 우긴 적이 있었어. PB가 1위요? 웹페이지 순위 1위가 됐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소비자들은. 이거 어떻게 봐요? 누가 1위입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소비자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이 누구예요 도대체? 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홈쇼핑도 처음에 막 창궐 할 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홈쇼핑 같은 GS랑 뭐 CJ랑 싸우는 게 순매출 뭐 거래 뭐 영업이익 굉장히 지표들이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들은
다들 감사 보고서를 다 제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숫자도 물론 그 기준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을 뭘로 잡느냐. 예를 들어서 뭐 쿠폰 할인한 5,000원을 이거를 매출로 잡느냐, 마케팅 비용으로 잡느냐. 회사마다 이게 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게 CJ랑 뭐 아마 GS는 그걸로도 굉장히 지금도 뭐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마켓도 마찬가지로 막 11번가가 이제 뭐 옥션을 넘어섰다 막 이렇게 뭐 계속 싸우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경쟁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희는 다른 회사랑 또 다르게 저희가 이제 4년 됐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막 3년 차 막 이러거든요. 일단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회사가 저희랑 위메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유한 회사였다가 이번에 작년에 아마 뭐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부터 아마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출로는 정확한 1위를 다투게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외부적으로 기준이 나오는 게 그 말씀하신 코리안 클릭 통해서 웹 트래픽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위메프라는데. 그렇죠. 예, 그걸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주장하죠. 사실 뭐 트래픽이 뭐 기업 그 특히 유통업에 있어서 트래픽이 물론 그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많이 모일수록 사실 뭐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그것만으로 좀 기업의 순위를 평가하기로는 매출 차이가 아직은 좀 많이 나니까. 아니 그러면 그 수지 쓴 뒤로는 승기만큼의 웹페이지가 안 나오나요? 근데 그거는 좀 마케팅 전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트래픽 많이 나오려면 무조건 네이버에 배너 광고 많이 넣으면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구매자를 늘리기 위한 좀 전략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쿠폰 뭐 5% 저희가 처음에 그 수지 쓰면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조건 5% 할인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트래픽하고는 조금 거리가 그렇죠. 있어요. 실제 구매 고객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줘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의 본래 이제 고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프리미엄 고객들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게 저희 방향이죠. 네, 저희 객단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00명이 뭐 들어오더라도 그 뭐 한 명당 뭐 10,000원씩 쓰는 것보다 20,000원씩 쓰는 게 훨씬 볼륨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저희 그 카트 할인이라고 해서 딴 데서는 전혀 안 하던 뭐 전략 그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 때 뭐 할인보다 카트로 묶어가지고 살 때 더 큰 할인을 준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뭐 사실 10,000원만 쓸 거를 20,000원 써가지고서는 할인을 좀 더 받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객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티몬이 1위다. 그럼요. 순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저희가 1위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요 업로드 되면은 저 쿠팡 안윤석 팀장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게 쿠팡 같은 경우는 그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뭐 확실해지겠죠. 내년. 맞습니다. 그러면 그 티몬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이제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카테고리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아요? 저희가 그 넓게 보면은 지역 서비스, 지역 스토어, 뭐 컬처, 투어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보거든요. 바람직한 후배인데? 네, 안 보여줘도 알아요. 근데 그 사실 지역 서비스 그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당연히 스토어가 제일 커요.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오니까 65%에서 70%가 스토어 배송 상품에서 나오고요. 뭐 그 이외에 지역에서는 한 10%, 뭐 투어가 한 15%, 뭐 이 정도의 비중인데 스토어 상에서도 또 비중을 또 보자면 아무래도 패션 쪽이 그게 범위가 넓어요. 뭐 의류도 있고, 뭐 스포츠 상품들, 잡화 이렇게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패션이 사실 비중은 제일 크고, 뭐 육아 쪽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저희 주된 타겟층이
20, 30대 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 그다음 뭐 뷰티, 뭐 그 정도 순? 예. 그 예전에 그 뭐지? 뭐 티몬이 가봤습니다. 네. 뭐 관광지나 이런 데 직접 가가지고 네. 뭐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 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걸 보고 여기는 좀 검수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뭐 혹시 여행 상품 보셨나요? 네, 여행 상품. 네. 티몬이 간다라고. 네. 네. 그래서 좀 재밌다. 네. 근데 그거 다음으로 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네, 지금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요. 네. 그거 했을 때 좀 기업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되게 솔직하게 한다 소비자들한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티몬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우리 회사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많은 걸 알고. 그거 뭐 윤식이가 만들었다면서. 아니 근데 이 두 분한테 일릴 게 있어. 내가 오늘 이 사무실에 이삼 씨가 또 외근이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왔는데. 오늘 만보로 싸니까요. 오전에 왔는데 그 무슨 택배가 하나 와 있더라고. 네. 이거 이 꼬다리 이어폰 꽂는 꼬다리인데 이 옥션이더라고. 주문을 옥션에서 했어. 쿠팡에서 안 팔아요. 티몬에서도 안 팔고. 아니 뭐 티몬만 쓴다더니 옥션을 막 쓰더라고. 안 팔아. 그리고 맞다 말 나온 김에. 네.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헤드폰 분배기를 주문을 했는데, 이 분배기만 오고, 이 중요한 이 라인이 같이 안 온 거야. 이거 모닝글리 가서 따로 산 거예요. 나 참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없는 상품이 아직도 오픈마켓에 비해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물론 가격적인 것도 물론 가져가지만 상품 구색을 얼마나 많이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저희의 또 네, 저는 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뜬금포이긴 한데 그 만우절 구라 누가 친 거예요? 누가 기획한 거예요? 저희 실 내에 커뮤니케이션 실 내에 홍보팀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팀이 있고 뭐 심의팀, 대외협력팀 이렇게 몇 가지 팀이 있는데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그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사내 내부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 저희 블로그라든지 SNS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기획을 해서 딜로 올린 케이스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화님께서 한번 소개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세요. 어떤 구라였는지. 뭐 기억이 안 나 지금 쟤. 내가 기억이 나. 내가. 우주여행. 왜 우주여행? 예,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소셜 커머스 최초로 국내 소셜 커머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셜 커머스 최초로 저희가 만우절 맞이해가지고 정말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딜을 판매를 했었고요. 물론 이건 실제는 아니라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정말 수많은 네티즌들과 그리고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상품입니다. 달부터 수성, 금성. 근데 그게 난 솔직하게 내가 4월 1일인지 만우절인지 모르고 그걸 봤어요. 봤는데 땡기는 거라. 정말 리얼하게 만들어놨어. 땡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도 뭐지 한 30년? 노예 계약을 하면 갈 수 있다. 야 이거 되겠는데 아니 셔틀을 가는데 30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결제액을 보고 나는 일단 뭐냐면 한도가 안 돼. 카드 한도가 절대 결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누르려고 했었는데 결제 한도가 안 되는. 엄청 많은 분들이 낚였었죠. 진짜 제 지인 진짜 낚였어요. 진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진짜인 줄 아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만큼 컨텐츠를 너무 리얼하게. 이거는 뒷얘기인데 저희가 저희 대외협력팀이라고 그 대외 기관들하고 뭐 그 관계를 하시는 대외협력팀이 있어요. 근데 공정위라든지 식약처라든지 뭐 이런 쪽이랑 컨택을 하시는 분들인데 공정위 쪽에서 그 소비자 고발 한다고 제보가 왔어요. 허위 광고다. 허위 광고지. 나 진짜 완전 낚여가지고. 그래서 그 심사하시는 뭐 공정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도 조금 좀 어이가 없으셨는지 뭐 그래도 뭐 이런 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 쪽에 처리를 위해서 그렇죠. 넘겨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좀 아무튼 좀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네. 저는 사실 그거를 보고 네. 팀몬이 되게 젊은 기업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의 연세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런 걸 보고 되게 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그래도 약간 지금 좀 나이가 또 많아 보이는 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캠페인. 아,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네.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 올해는 외부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던 캠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엄마 사랑해 했을 때 엄마들의 반응을 네. 작년 거는 약간 좀 코믹스러웠던 거에 반해서 올해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들 반응이 너 군대 가니 돈 필요하니 뭐 그런 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사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네, 그럼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글쎄요 한 40분? 하루? 일주일에? 한 뭐 서너 시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TTL 그 뭐지 커플 요금제 쓰면은 옛날에 아직도 쓴 사람 있더라고요. 무제한이니까. 그렇죠. 요새 다 무제한인데 뭐. 저희가 한번 이거를 하려고 500명 설문을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네. 애인한테가 167분? 240분인가? 아마 좀 길었어요. 네, 3시간 가까이. 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꼴랑 6분. 네. 6분? 일주일에 전화하는 시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애 아빠인데, 그러니까 그 제 주니어가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생신날이나 이렇게 어버이날 특집으로다가 멘트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삼 씨도 어렸을 때 했을 거야. 아기 때는 했겠죠. 6살 때. 그렇군. 그럼 이건 갑자기 왜 진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저희 그 커뮤니케이션실 그 컴팀에서 진행을 한 건데 네. 저희 뭐 그러니까 저희 그 우주 여행 딜도 그렇고 이번 딜도 그렇고 뜬금없이 뭐 물론 그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뭐 캠페인도 그렇지만은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모션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 시민분들한테 뭐 엄마 사랑했을 때 뭐 반응도 보고 엄마 뭐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이 뭐 필요 없어. 막 이런 부분이긴 한데 뭐 엄마 뭐 요즘에 뭐 로봇 청소기 갖고 싶어. 뭐 꽃이나 좀 보내줘.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 받아가지고서는 팀원 통해가지고서는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알려줘야지. 저런 그런 정신이 없어서 신촌에서 부스 만들어서 가깝네 여기서 진행을 내년에 꼭 알려드릴게요. 아니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현찰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그냥 뭐 너만 건강하면 돼. 너 취업되는 게 엄마 선물이야. 막 이런 식의 반응. 정말 대부분이 그렇고 개 중에 좀 뭐 식질적으로 말씀하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제일 많이 배송된 제품은 뭐예요? 그거 물론 저희가 다 해드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몇 분 뽑아서 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양말을 원하신 분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했어요. 정말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마 그 로봇 청소기가 나갔고, 가장 게 로봇 청소기고, 요즘 뭐 꽃 같은 것도 나갔고, 그런.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아까 기삼 씨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나요? 지금 1시간 29분 8초를 지났어요. 그럼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가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소비 패턴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미래가 좀 궁금해요. 이 소셜 커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제가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기사를 쓴 것 중에 하나가 2세대 소셜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두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티드, 돌직구, 또 39 MC인가? 하여튼 이게 보면은 뭐냐면 돌직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있는 그런 배달이나 지금 지역 있는 식당 티켓 파는 거랑 비슷한데 네. 다만 이 소비자가 그 식당 주인이랑 미리 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명 족발 15인분 소주 10병 먹을 테니 당신 얼마에 팔 거냐. 이게 내고가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거를 앱으로 미리 딱 쏘고 그럼 그 식당 사장이랑 내고를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약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앱이 있고. 그건 쇼부를 대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랑 치는데 그걸 앱으로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이제 쇼부도 이제 중개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비슷한 예를 들어 족발집이다. 네.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동네 족발집 10개 사장들이 다 붙는 거야. 미리. 약간 입찰제 같은 그러니까 역경매 그런 A 사장이 10만 원 그러면 C 사장 야 우리 9만 원에 해줄게. 그럼 그걸로 낙찰이 되는. 그럼 이거 거의 눈치 게임인데 그러면? 그리고 티드 같은 경우도 일종의 페이스북인데 내 장바구니를 공개하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컨셉인 거지. 사실 장바구니를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아이디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서비스는 내 장바구니를 내 친구들이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내 장바구니에서 채영환이가 내 장바구니에서 본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걸 샀어. 그러면 100원 주고 사면 한 10원은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광고 플랫폼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 기존의 1세대 소셜 커머스에서 변신을 막 하더라고. 아직까지 인지도는 떨어지고 존재감은 없지만 얘들이 막 변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1세대 소셜 커머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될까? 사실 소셜 커머스라는 이름이 초창기 때 저희도 모르게 그냥 저희한테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네, 누가 지어준 거죠? 언론이 지어줬죠. 네. 여기 있네. 언론? 네. 여기 있네 앞에. 저희가 막 공격을 초창기 때 막 공격을 받았던 것도 저희가 처음에 광고하면서 소셜 커머스가 어떻게 미디어에 광고를 하냐. 소셜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사실 공격도 많이 저희는 나름 억울한 게 왜 우리가 소셜 커머스라는 이름을 달고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붐업도 되기도 하고 집중 조명도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소셜 커머스라는 이름이 저희한테 어울리는가 싶어요.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정말 몇 명이 소셜을 통해서 모여가지고서는 그게 그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그리고 저희가 그 비전이라고 내세우는 그 워딩은 라이프 스타일 커머스라고 저희 이름 짓고 저희가 좀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를 내 삶에 있어서 소비를 하는 접점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근접한데 모든 소비를 할 때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밥 먹을 때나 머리 할 때나 마사지 할 때 여행 가 그런 모든 문화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카테고리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이어를 바꾸고 싶다 차를 그럴 때도 사실 예전에는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서는 주변 집 주변에 있는 타이어 가게라든지 차량 정비를 할 때라든지 근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도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얘기했던 게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소비를 온라인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소비에 관한 모든 카테고리를 좀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좀 커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게 아마
미래에는 소셜 커머스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커머스가 어색하지 않은 좀 이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제 저희도 유통의 기본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최접점이 저는 그 이제 벤츠와 레미안이라니까. 아파트. 접점이 될 수 있도록 네. 벤츠와 레미안을 네, 저도 좋겠네요. 그러면. BMW는 좀 끌어보니까 허리가 아파. 제일 작은 거 타고 다니니까 허리가 허리가 좀 아파. 5 시리즈나 7 시리즈로 올라가고 3이라 그런가? 하여튼 꼭 그 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벤츠와 레미안. 자이도 괜찮아요. 네. 아니 그래서 쿠팡이 런칭을 하면 쿠팡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 또 두 분이랑 더 친하기 때문에. 그 안효석이는 이 새끼는 내가 학교 선배라 그런지 나를 되게 어려워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는 이제 둘이 떠들다가 게스트 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한 해 한 해가 거의 이제 특집으로 이제 털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스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뭐 세월호의 이야기도 있었긴 했지만 다음 주에 더 스페셜한 그 게스트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는 점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1시간 벌써 3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 소셜 커머스 편에서 이제 저희한테 탈탈 털리실 뻔했던 그 김소정 팀장님과 그리고 최양아님 오늘 방송을 듣는 입장에서 여기 참여를 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미리 좀 이렇게 뭔가 대본이 좀 우리도 없어. 그래도 진짜 뭔가 좀 알찬 구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 좀 생 라이브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막 가품 이런 거는 제가 제 발등을 찍었네요. 정말.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또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소비자들도 이제 잘 알아주셨으면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 혜택을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팀원 사랑해 주세요. 출연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지금 회사 광고를 자꾸 하고 있어. 아니 나는 어떻게든 팀원이 아니라 소셜 커머스 쪽으로 크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팀원 얘기를 해. 그러니까 팀원이 같잖아. 팀원이? 됐고요. 무슨? 여기서 이렇게 까야지. 언제 한번 까봐. 팀원이가 생각나. 여튼 그 최양아님은 네. 아까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간에 오면서 무슨 질문하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희가 오면서 이제 이런 질문할 거야. 예상 질문을 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좀 나눴거든요. 아니 아까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오늘 방송 끝나고 밥을 사주냐 안 사주냐가 가장 중요한 한 이슈였다면서. 뭐 그거는 이제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좀 알차게 벌써 끝난다는 게 아쉽네요, 정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저희 2부로 나눠서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2부는 안효석이랑 같이 우리 100번 토너를 한번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셜 커머스 편에 오셔서 탈탈 털려주신 두 분의 게스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소셜 커머스 편 4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